복잡한 도시. 새로운 약속 장소를 찾아 나서는 길은 긴장을 동반합니다.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21세기 스마트 시대. 그런 걱정은 더 이상 현대인의 몫이 아니죠. 차량 필수품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면 즉시 소통이 원활한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덕분에 약속 시간에 늦을 일도 없습니다. 가까운 주차장의 위치를 찾아 헤맬 일도 없죠.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거리에 위치한 각종 상점들의 정보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위성 항법 장치인 GPS. 인류 역사상 최대의 혁신. 인류가 하늘로 쏘아 올린 나침반. GPS의 세계로 지금부터 안내를 시작합니다. GPS 하면 위치 추적하는 거.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제일 먼저 생각나죠. 정말 편리하다 생각합니다. 편리하다고. 다 GPS가 뭔지 모르겠는데 잘. 핸드폰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거요. 아우 너무너무 편해요. 그 어디 다니고 할 때 너무 편한데.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준 GPS. 그런데 GPS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난 9월 1일 새벽 미국의 뉴욕을 출발해서 서울로 오고 있던 대한항공 모잉 747 여객기가 살린 부근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983년 9월 1일 소련.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사상 초유의 민간 항공기 미사일 피격. 항로를 잘못 잡아 소련 영공에서 전투기에 의해 피격된 민항기는 칼 007기.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여객기였습니다. 비행기는 사할린 모네론 섬 인근 바다로 추락했고 승무원과 승객 269명은 전원 사망했습니다.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는 온 세계에 파급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과 평화를 애호하는 전 자유세계 국민들은 소련 대사관 앞에 몰려가 그들의 살인 만행을 성토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는 소련과 미국이 대결 구도를 벌이던 냉전 시대. 소련은 적기로 오인해 격추했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그들은 칼 007기가 민항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가 소련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던 그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군사용으로 구축 중이던 GPS 완성 시 민간인 무료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3년, 1973년부터 20년간 미 국방성이 개발한 24개의 위성군이 완성된 후 초기 가동되면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여객기 피격이 오늘날 최고의 혁신 기술로 손꼽히는 GPS의 민간 상용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분석한 결과 현존하는 그런 그 관성항법 장치의 이 오차가 시간에 따라서 너무 증가를 빨리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미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군부에 지시를 합니다. 이게 한국인만의 일이 아니고 미국인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GPS라는 게 극비리의 군용 목적에서 민간 목적으로도 개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GPS는 어떻게 운영되고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GPS는 위성 부문, 지상 관제 부문, 사용자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위성 부문은 GPS 위성을, 지상 관제 부분은 지상에 위치한 제어국을, 사용자 부문은 GPS 수신기를 말합니다. GPS 수신기는 4개 또는 그 이상의 GPS 위성을 통해 지구상의 어느 위치에 있건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위치 정보를 제공받게 해줍니다.
GPS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 냉전 시대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핵미사일을 개발을 하게 됐고 핵미사일이 잠수함이나 아니면 이동 거치대 같은데 이동 발사대에 실려서 이제 돌아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핵미사일을 가지고 적국을 그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미사일이 있는 위치를 알게 되면 거기를 먼저 타격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옮겨 다녀야 됐던 거죠. GPS는 미 국방부에서 폭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용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폭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레이저 유도 폭탄을 개발했지만 이 역시 파일럿의 시각과 지형,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폭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미국은 GPS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이를 이용한 유도 폭탄이 개발됐습니다. GPS 유도 폭탄의 위력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증명됐죠. 그리고 2000년 미국이 GPS 정밀도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했던 고의적 오차 발생, 즉 SA를 클린턴 대통령이 해제하면서 수십 미터의 오차가 나던 민간 위치 정보의 정밀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은 민간 항법 장치의 발달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죠.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GPS. 약 300m 전방에서 서반대교 방면 513 방면 좌회전입니다. 복잡한 교통 상황 또는 길 안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GPS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GPS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차량 필수품 내비게이션이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은 없을까요? 주소지 안 나올 때 있는데 그때는 너무 짜증나고 어떤 데는 진짜 갈 때 산길로 막 올라간 적도 있어요.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는 걸 원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경 안에만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하니까 정확한 세밀하게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전문 기업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위성을 이용한 GPS 위치 시스템은 건물이 많으면 오차가 발생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GPS 오차는 30m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내비게이션 업체에서는 차량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 중입니다. 실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위치의 정보를 끌어와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 중인데 이는 건물이 많은 곳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지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측량을 해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GPS 또 통해서 떨어지는 위치 정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성 영상에서 떨어지는 제 지도를 쓰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컴퓨터에서 이 자료들이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위치가 없다면 기존의 참조 자료가 되는 정확한 위치에 맞춰주는 작업이라든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전자지도의 품질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정확성이 전자지도에 따라 판가름나기 때문인데요. 급변하는 국내 도로 상황을 신속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인 현장 조사를 통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이동 경로를 촬영한 후 모니터링 노트북으로 실시간 체크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자지도 업데이트를 위해서 최신 장비도 활용되는데요. 경기행기 중앙에 카메라를 설치해 항공 촬영도 진행하고요. 자동차 위에 360도 화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수 제작 카메라를 설치해 변한 도로 상황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또 이렇게 직접 발품도 파는데요.
10자국마다 사진을 찍어 업데이트를 합니다. 세그웨이를 활용해 좁은 골목길까지도 구석구석 촬영하죠. 이제 남은 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촬영된 사진과 GPS 측량 데이터를 결합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를 본격적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먼저 3D, 3차원 입체 영상을 구현해주는 안경을 착용하는데요. 이는 지형 지물이 실제와 똑같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시각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지형 지물, 가옥 등의 테두리를 그려나가게 되는 거죠. 이후 항공사진을 뒤로 빼면 실제 모양을 그대로 그린 지도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용 전자지도는 변한 도로 상황을 반영하는 현장 조사 작업과 GPS 측량 데이터를 결합시켜 최종 완성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완성된 전자지도가 탑재되는 내비게이션 단말기. 시중에 배포되기 전 실사 환경에 맞추어 시뮬레이션 작업이 진행됩니다. 각 코스별로 단말기의 성능은 완벽한지,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검증 과정이죠. 조행길에 따르는 부담감을 떨쳐주는 스마트 시대의 친절한 안내자, 내비게이션. GPS를 활용한 차량 항법 시스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앞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좀 더 정확한 GPS 위치 정보를 찾기 위한 시스템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확도를 1m 이내까지 확보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있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 상시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되는 기준국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성들도 좀 더 많아져가지고 정보들을 더 많이 받으면 더 좋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뭐 향후 몇 년에는 1m 이내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PS의 오차 범위를 1m 이내로 줄이는 혁신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한강대교 갓길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 일반 GPS에선 도로 위로 인식하지만 고정밀 GPS, 즉 DGPS는 갓길 위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GPS는 위치 오차가 최대 30m까지 발생하지만 DGPS의 오차는 1m 이내에 불과합니다. DGPS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기준국을 통해 GPS의 위치 오차를 바로잡아 사용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DMB 방송으로 전송할 수 있는 YTN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터널하고 그 길이 갈라지는 데 가면은 GPS가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서비스가 되면 차선까지 정해집니다. 1차선, 2차선, 3차선까지 정해주고 또 1차선이 막히면 3차선으로 가라 이렇게까지 됩니다. 시작은 해양이었습니다. 해양에서도 GPS를 기반으로 한 많은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장비들은 사용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개발하게 된 겁니다. 경로 저장 기능과 남은 거리를 비롯해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 그리고 해양 기반의 다양한 구조물들을 볼 수 있도록 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특히 경로 저장 기능은 기존의 어민들이나 해양 레저 인구가 자주 가는 지역 등의 경로를 저장해놓고 그 경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구현한 기능입니다. 밤이나 안개가 많이 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날씨에 주로 사용하면 유용한 기능이죠. 또 조류에 의한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100m 이격시마다 다시 좌표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저희 쪽에서 개발하게 된 계기가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단발성 GPS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도 기반으로 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자 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YTN에서 제공하는 DMB 데이터를
스마트폰에서 네트워크로 받아서 그거를 다시 파싱을 해서요. 엔트리비라는 포맷으로 다시 만들어서 그거를 GPS 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해양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DGPS. 좌측의 붉은 화살표가 배의 이동 경로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일반 모바일 기기에 DMB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된 기기를 갖고 DGPS를 수신하는 기능만 개발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 고정밀 위치 정보를 활용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는 시점인 2014년 3분기 정도에 서비스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서 상상 이상의 편리함을 안겨준 GPS. 이제 GPS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GPS의 활용 범위가 나날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친구 찾기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도 GPS가 있었기에 가능한 현실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요? 기다리는 친구 역시 내 친구가 어디까지 왔는지 현재의 위치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만난 친구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10년 동안 치매를 앓아온 김규홍 할아버지. 말도 없이 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GPS를 이용한 위치 확인 기계로 이런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집도 못 찾아오시면 온 식구들이 이제 찾아 나서고 막 경찰서에도 막 신고도 하고 그런 적 여러 번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또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놓이네요. 정해진 시간마다 문자로 위치를 알려주는 데다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 확인이 가능한 GPS 단말기는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사용자가 위치 정보 서비스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단말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위치 정보 서비스의 기능을 단말기에 내장시킨 세계 유일의 능동형 위치 제공 단말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로 이 GPS를 이용한 위치 추적기를 배회감직이라는 명칭의 이름으로 그 복지연구화해서 그 사용상의 그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연구로서 채택이 돼서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용도를 저희가 널리 일반적으로 광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 또 이런 제품의 용도로서 사용될 수 있는 부모님들을 케어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정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네. 특히 하루 평균 19명이 치매로 실종되는데 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보급 중인 이 단말기는 의미 있는 GPS 활용에 좋은 예가 아닐까요? 실제 치매 환자용 GPS 기기로 실종된 치매 환자를 찾은 가족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도 휴대전화 이동통신사를 통해 이용은 가능했지만 휴대전화 시스템은 기지국을 이용해 위치를 찾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넓고 위치 검색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치매 노인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실종 예방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죠. 반면 GPS 기기는 위치도 30초에서 1분 정도면 파악할 수 있고 단말기 크기도 작고 가벼워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 한두 시간마다 위치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미리 설정해둔 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즉각 위치 정보가 전송됩니다. GPS는 일상생활 속 윤택함도 더합니다.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등산 인구.
여기 등산객들의 묘한 승부욕을 자극하는 앱과 웹을 넘나드는 아웃도어용 GPS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트랭글 GPS. 국내 주요 산의 등산 경로를 음성과 지도로 안내해주는 것은 물론 자신이 다녀온 경로를 나만의 등산로로 저장해 다른 회원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GPS를 기반으로 등산로, 약수터, 명소, 현재 위치, 방위, 고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초행길이라면 타인이 올려놓은 등산로를 지도에 띄운 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처럼 산에서도 GPS로 자신의 현재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상의 트랙만 따라가면 길을 잃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서 내가 얼마만큼 걸을 수 있었고 또 도달 시간이 어느 정도고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등산을 하면은 좀 더 시간도 단축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었고요. 도전의식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모바일 앱 어워드에서 으뜸 앱을 수상한 등산용 내비게이션 트랭글 GPS. 총 이용자 수는 무려 25만 3천여 명. 이용자들은 활동에 따라 배지와 마일리지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계급을 높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끼리 경쟁을 하며 마치 게임처럼 등산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마다 직접 개발한 산행 경로를 사진까지 첨부해가며 열성적으로 공유하는 이유 역시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들. 트랭글 GPS의 탄생에는 운동하는 과정 역시 즐거워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됐습니다. 즐겁게 운동하고 운동한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고 더불어 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정보를 타인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바로 그 생각이 트랭글 GPS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 어떤 분은 산에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저걸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어떤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묻어두시고 그곳에 웨이포인트를 찍고 글을 쓰셨어요. 이 나무 밑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놨으니 제 트랙을 다운받으신 분이 이 포인트를 보셨다면 여기서 500원짜리 가지고 내려가서 커피 한잔 하세요라고 메모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서 트랙을 저희 서버에 업로드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 트랙을 받아가지고 살펴보니까 내가 여기다가 나무 밑에 동전을 숨겨놨다는 메모를 보고 거기서 500원짜리를 가지고 커피를 사 먹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커피 잘 먹었다라고 이렇게 우리 활동기록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이렇게 종이컵 사진 한 장 찍으셔가지고 그런 어떤 소소한 재미, 회원들 간에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재미 같은 것들도 GPS 기반으로 우리 트랭글 GPS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 바로 걷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은 거리만큼 현금이 적립돼 기부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걷기 운동과 기부를 결합한 어플리케이션 얘긴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빅워크의 핵심 역시 GPS입니다. 걸어다닐 때 해당 앱을 켜두면 GPS로 걸은 거리를 측정해 10m에 1원씩 적립됩니다. 모인 적립금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걷지 못하는 아이들의 수술비로 쓰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만 하면 GPS를 통해 거리를 측정한 뒤 기부금을 만들어주는 신기한 서비스. 좋은 취지의 어플리케이션답게 다운로드 수는 20만 건을 넘었고 매일 10,000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 4월부터 40명의 아이들에게 약 3억 5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걷기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모르셨죠? 사용자분들은 절대로 어떠한 저희 빅워크 앱 서비스를 통해서 과금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뭐 카톡을 사용하거나 이제 뭐 어떤 메시징을 사용할 때 그 앱 그 서비스 자체는 무료지만 그 데이터 통신료가 나가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똑같이 앱 자체는 저희가 무료 서비스입니다. 무료로 그냥 다운받을 수 있고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들어가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주 소량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이제 로그인하거나 혹은 이제 운동을 다 끝나고 서버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때 아주 소량 발생하게 되고요. GPS 자체는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불법 포획돼 돌고래쇼에 동원됐다가 4년 만에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제돌이의 몸에는 GPS가 장착돼 있습니다. 덕분에 녀석의 움직임과 이동 거리 등 생태를 추적할 수 있죠. 전부터 야생동물을 방사할 때 연구를 위한 GPS 장치를 부착하는 일은 빈번하게 있어 왔는데요. 최근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 대한 비밀을 밝혀줄 위치 추적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용 이동 통신망과 국제 데이터 로밍 시스템을 이용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야생동물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추적기를 개발한 것이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근데 다시 갔다 오기는 이제 불가능하고 이번 겨울까지 지내면 거의 이제 수명 다 하겠지. 2년간 갔다 온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솔라가 이제 좀 단점도 있어. 단점도 있고 새들이 그늘 속에 다니면은 전혀 솔라 충전이 안 되니까. 네. 가만히 쪽으로 하고 가만 쪽으로. 우선은 이제 특히 이제 멸종위종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멸종위종들 특히 이제 새들 같은 경우는 한 나라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국제적으로 어느 지역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그런 보호 활동을 하고 그런 멸종위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연구는 뭐 아주 중요하게 활용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철새들의 하고 AI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같이 온다는 건 알려져 있지만은 어느 지역에서 오는 줄 몰랐잖아요. 근데 이 장비를 달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AI 전파 경로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방역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연구팀은 지난 1월 8일 문화재청의 허가하에 경남 고성에서 야생 독수리를 생포한 뒤 추적기를 부착해 그 성능을 시험해봤습니다. 그 결과 야생동물의 추적기를 부착하면 1년 이상 추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넘어서 북한, 중국, 몽골 등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한 독수리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야생동물에 대한 위치 추적 시스템의 세계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원 규모. 국내 시장은 50억 원의 소규모지만 이번 시스템의 개발로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지금까지 전체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 3월 달에 이제 경기도 파주 임진강 하구에서 이제 다른 것이 이제 북한 거쳐서 이제 중국 거쳐서 이제 몽골까지 갔고요.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겨울에는 이제 울란바토르 동쪽 이 지역을 주로 이제 이용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남쪽으로 한국에 왔다가 또 지난 여름에 다시 이제 몽골로 갔는데 2013년 여름에는 이제 좀 더 울란바토르에서 더 멀리 가서 이제 몽골의 서부 지역 이쪽까지 가서 이제 여름을 지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좀 특이한 거는 뭐 한국에서는 이제 요 파주 지역에서 계속 먹이를 주니까 휴전선 일대에서 계속 머물다가 특히 이제 북한하고 이제 중국을 통과할 때는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잠깐 쉬고 바로 이제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남한 지역에서 이제 먹이가 풍부하고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니까 머물다가 이제 북한 지역에서는 독수리가 먹을 만한 동물의 사체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지역 오래 머물 필요 없이 이제 바로 이제 통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환경생태연구소와 국립중앙과학관 그리고 SK텔레콤의 협력을 기반으로 개발된 야생동물 위치 추적기 WT200. 50g 정도의 무게로 1kg 이상의 야생동물에겐 모두 부착이 가능한 이 추적기 역시 GPS 장비 장착으로 위치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밝히는데도 GPS의 역할은 컸죠. 이외에도 GPS 활용은 상상 이상으로 무궁무진. 특히 일본은 지진 예측의 GPS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 곳의 지진 발생 예상 지역에 GPS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GPS 수신기는 각 수신기 간의 망을 형성해 매우 정밀하게 지각의 움직임을 측정한 후 지진의 발생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또 골프를 칠 때 공에서 홀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확인시켜주는 골프용 GPS 기기부터 또 영국에서 만들어진 GPS가 내장된 구두. 이 구두는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한 뒤 구두의 뒤꿈치를 차면 뒤축에 내장된 GPS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후 원형의 LED 조명을 통해 사용자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준다고 하네요. 혁신을 이뤄냈지만 오차 범위가 제법 있고 실내에 들어서면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고 있는 GPS. 이런 GPS 한계를 극복할 실내 GPS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주인공은 카이스트 전산학과 한동수 교수팀. GPS 신호 정보 없이 와이파이 신호만으로 실내 위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해낸 건데요. 이를 통해 5cm 이내의 고정밀도를 확보한 것은 물론 대부분의 건물에 설치된 기존 와이파이망을 사용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실내 내비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실 앞에서 출발을 해서 엘리베이터 앞쪽을 지나서 이제 반대편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지금 저희가 구축한 새로운 기술, 워킹 서베이라는 기술로 구축한 라디오 맵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내 위치 측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 내에서도 약 3m에서 5m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위치를 추기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가 구축한 라디오 맵을 바탕으로 추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추가적인 기술을 아직 접목시키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만 추기를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걸어가고 있는 방향과 위치를 정확하게 추기를 할 수 있어서 사용자들이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직선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앞쪽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보면 이제 약간씩 튀는 것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튀는 것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추가적인 기술로 보정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들도 더욱더 개선이 돼서 정확한 추기와 위치 인식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해 대규모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 대기업들. 반면 국내는 투자는 물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카이스트 전산학과 연구팀을 비롯한 국내의 젊은 연구진들은 오늘도 선진국의 기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이스트 전산학과 한동수 교수 연구팀은 실내 GPS 시스템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이코엑스라고 그 G20대 이미 제공이 됐고요. 저희 카이스트에서 독자 개발해가지고 이미 서비스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서브웨이라는 어떤 그 어플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거기도 저희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는 지금 그 지하철역에 그 가까이 가면 그 지하철 그 갔다는 그런 알림 서비스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와이파이 신호 하나만 이용하기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여러 센서들을 이용해가지고 융합을 해서 어떤 그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좀 그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스마트폰에 내재되어 있는 센서들을 잘 어떻게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와이파이 시스템과 어떻게 융합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오차 없는 그런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내려야 할 지하철역을 지나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요. 카이스트 전산학과 한동수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1년 실내 위치 인식 연구센터의 특허 기술을 이용한 지하철 내림이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동 경로와 이동 시간 등 정보만을 제공하는 기존의 지하철 어플과 달리 이 어플에는 현재의 위치와 장소, 이동 경로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하차할 역을 설정해두면 내려야 할 정거장 전에 도착이 가까워졌음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정말 똑똑한 어플이죠. 게다가 지하철역의 무선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하는 기법이 적용돼 안정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GPS가 먹통이 되는 지하철에서 실질적 지하철 내비게이션 시대를 연 겁니다. 또 앞서 지난 2010년에는 세계 최초로 와이파이를 이용한 실내 경로 안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마이코엑스를 개발했습니다. 넓고 복잡한 코엑스몰을 이용할 때 꼭 필요한 어플인데요. G20 정상회의 당시 방문객들과 코엑스몰 이용객들에게 유용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준 스마트 시대의 나침반 GPS. 문제점은 없는 걸까요? 문제점 글쎄요,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점은 이제 원하지 않지만 자기 위치가 노출되니까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개인한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시되는 건 바로 사생활 침해입니다. GPS 칩이 내장된 스마트폰의 경우 SNS에 올린 사진의 위치 정보가 내포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우리의 거주지를 알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특히 지난 2011년 미국 애플사가 그동안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 GPS를 이용해 팔았던 중고 차량을 다시 훔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차량 안에 GP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미리 숨겨두고 중고 차량을 판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GPS가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범행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는 게 현실이죠.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편리함과 침해하고는 상당히 이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또 개인생활 침해 요건들이 침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시고 사용하는 것들이 가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명확한 방향을 알려주었던 인류 최대의 발명품 나침반.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공 우주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는 하늘에 우리만의 별을 띄우고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나침반 GPS를 개발해냈습니다. 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도달 범위를 확장시킨 GPS는 세계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최고의 무기이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 전자통신 기술의 총아입니다. 신인류의 나침반 GPS. 다가올 미래, 우리의 생활은 GPS로 인해 또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